네, 2022년 10월 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촛불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리면 다 모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촛불 세력에 대해 민주당이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촛불 세력은 오보로 인민민주주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입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행동 주관으로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글을 걸어놓고 반윤석열 대통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그런 제목도 내걸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도했던 안진걸이라는 사람 지켜봐야 되겠죠. 민생경제연구소장이랍니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1차 촛불혁명 집회날 3만 명이 모였는데 오늘 정확히 1차 시민혁명이 시작된 것 같다. 오늘 무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동아일보가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토요일에 하던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광화문으로 옮겨서 3만 명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허위경력 김건희 특검 무능무지 거짓말 윤석열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연 교수죠. 그런 페이스북에다가 8월 초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를 했을 때는 시기상조 분위기가 있었지만 뒤집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이끌고 갈 동력은 사라지고 억지와 막무가내로 국민적 저항을 맞았다 등등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3주 후인가요? 100만 명이 넘게 모일 것입니다. 하고 안진걸 씨는 외쳤습니다. 시민혁명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으로 들리면 다 모여라.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명백한 거는 MBC는 그 녹음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미국이란 단어를 자기가 임의로 집어넣는 조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으로 들리면 다 모여라라는 이런 억지가 생기는 거죠. 그 단어를 미국이란 단어를 안 넣었으면 이렇게 헤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틀린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게 왜 틀린 건가는 그 1억 달러를 한국이 도네이션 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국회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5천만 달러 정도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승인 안 해주면 어쩌나. 그가 늘 검사들이 입에 밴 아주 검사들은 야당 국회의원들 좀 우습게 보죠. 이 새끼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전후 문맥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혁명 운운하는데 정말 웃기는 사기 거짓말 하지 말자 진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군주 시절에 군주정 시절 때 그걸 끝내는 게 시민혁명입니다. 절대군주 세습군주를 축출하는 게 시민혁명이거든요. 영국의 명예혁명 그 권력을 뺏거나 축출하는 거.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운동 전쟁 같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군주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습 독재하고 세습 전제군주하고 비슷하다는 게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재도 이미 끝냈어요. 정권 교체를 몇 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에서는 어떤 정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허위 정보, 거짓 조작으로 선동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로 바꾸자고 하는 노력으로 밖에 볼 수가 없죠. 이런 자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또 나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지사도 판단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아. 전약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대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혁적이도 않은 사람들이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 그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죠. 윤석열은 탄핵, 그걸 하기 위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특검하라. 그렇게 조사해도 안 나오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모든 증권기관에서는 원래 자기네 손님들하고 한 걸 녹음해 놓죠. 거기서 하는 얘기를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 난센스죠. 선동입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잘 보고 있어요. 개혁보수로 분치를 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런 세력이 도대체 뭘 노리는 거냐. 이건 한마디로 유승민 세력을 겨냥한 거죠. 유승민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승민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공격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고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아직 좀 서툰 건 보이지만. 근데 뭘 이렇게 공격을 해. 뭐 무능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유승민 세력은 조금 수상한 보수로 보이는데 홍준표 지사가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찌라시 정보를 갖고 자기 말대로 한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비판했는데 찌라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버린 거죠. 어떤 업자 기자가 흘린 걸 갖고 떠들어대고 있고. 근데 그 당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형수에 대해서 마구 욕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한 적이 없으면서 그 특정 개인에 대한 사과였는데 이거는 MBC가 만든 자막 때문에 생긴 곡해인데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또 무슨 공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국방부 시설들, 육군 시설들을 좀 옮겨야 되죠. 근데 143억 원을 쓰는데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6억 8천만 원은 병영생활관 예산이다 라고 하면서 장병의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된 24억 원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산 143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전용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양기대 의원, 동아일보 출신 양기대 의원이 그 폭로했네요. 그러니까 장병들 병영 개선 써야 할 예산 24억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근데 국방부 답변은 뭔가 하면 그래 전용한 건 맞다. 근데 이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전용하고 있는 거다.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다. 남는 예산을 그렇게 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자꾸 선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장병들을 위한 예산을 갖고 대통령을 위해서 쓴 거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쓴 기사니까 설명드릴게요. 옛날 2005년도 주간동화에 썼었습니다. 2005년 3월 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청남대에 있던 대통령 별장 좋죠. 대통령이 글로 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숨통에 튀었는데 뭐 자기는 권위주의를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국민에게 반환합니다. 그래놓고 이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가 골프 광이거든요. 거기 청남대에는 퍼블릭 골프장 정도 규모의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 치고 하니까 아무 때나 가도 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별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별장이 원래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왜 지었느냐? 평소에는 대통령 별장으로 쓰시고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그 지하에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에 들어가서 전군을 지휘합니다. 군통수권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벙커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평소에는 별장으로 쓰다가 유사시에는 정군을 지휘한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청남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룡대에 있는 이 시설을 이용 안 해요. 오랫동안 이용을 안 하니까 건물이 상하니까는 육군참모총장이 그 건물을 공간으로 쓰고 육군총장 공간은 육군차장이 썼어요.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청남대를 반환하고 나서는 뭐 부인이 골프 치고 싶고 뭐 그러니까 나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 거 내놔 그럽니다. 그 총장이 지금까지 써온 걸 줄 수도 없으니까 육군에서 대통령 별장을 지어줍니다. 이거를 뭐 그래서 그건 사실로 확인됐어요. 근데 갑자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거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파고들었죠. 땅은 1000평입니다. 건평은 272평. 땅은 뭐 전체 부지는 6500평이고 본관이 들어설 면적은 1000평. 뭐 국군 부대 안에 있으니까는 안전하죠. 그러니까 거기 비행장도 있고 청와대보다 훨씬 넓으니까 좋죠. 자, 70억 원. 땅값은 안 되니까 70억 원인데 이 돈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육군 3군, 지금은 지상작전사령부죠. 거기에 병사들 막사 짓고 뭐 짓고 하는데 편성된 예산을 전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기로 돌린 겁니다. 병사들 식당, 목욕탕, 화상실, 급수시설 제가 이걸 찾아내갖고 73억 원을 돌렸었죠. 상군사령부 예산, 병사들 위한 거. 제가 이걸 딱 찾아들고 국방부 찾아가서 그때 대변인하고 대판 싸우면서 해명하라고 그랬죠.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쪽에서. 원래 전시 대비 시설은 합참에서 관리한다. 대통령 별장이 전시 대비 시설입니다. 합참에서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참에서 대통령이 별장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합참에서 이렇게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합참이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청와대하고 합의해서 제의를 했는데 이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건물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사들 예산 위한 예산을 돌려서 73억으로 지었다. 참 나도 곤혹스럽다 그랬습니다. 전용한 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옮기고 후속 예산하는 거는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든 대통령을 허물 내갖고 아웃시키려고 하는데 글쎄 될까? 뭐 하나만 나와도 자꾸 벌떼같이 달겨들죠. 자기들은 더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 사무부총장 했던 이정근 씨가 구속됐습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준 사람은 이 이정근 부총장이 위에도 상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이재명 씨는 계속해서 지금 쫓기고 있죠. 대장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수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만 나오면은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세력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작된 오보로 만들어진 찌라시 가지고 윤 대통령 뭐 공격했던 게 박홍근 씨죠. 또 그걸 갖고 또 서로 침소봉대하고 서로 키워갖고 야바이 놀이하면서 촛불 행동 세력들은 탄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어제 방송한 것처럼 열린공감 TV에 있었던 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가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차를 추적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열린공감 TV 측이 시민언론 더 탐사가 하는 거는 우리와 무관하다. 그리고 누군가가 밉다고 미흡하게 취재하는 것은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진구 기자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경향신문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데 거기서 해고를 해버렸죠. 근데 강진구 씨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갑질을 당했다고. 그래서 경향신문도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뭐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강진구 기자는 지금 TBS에서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가 유지되고 있는데 김어준 씨 사장이 TBS 사장이 이강택 씨죠. 이강택 씨도 뭐 아주 강경한 좌파 쪽 사람이죠. KBS PD 출신.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그걸 믿고 이제 촛불 행동 같은 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보를 진짜로 붙이고 뭐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쉽게 편승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키려 성공했지만 이것도 이미 앞에 수업 효과가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씨의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서 위례 게이트 뭐가 터지면서 자꾸 쫓기고 있죠.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금품 수수 10억 원 문제가 터져나오고, 민주당은 장인의 살리기 위해서 윤 정부를 공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위 정보 이상한 세력하고 결탁하면 민주당은 무너지죠.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오보로 선동하는 인민민주주의 세력과 결탁할 것이냐, 끊어낼 것이냐,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바이든으로 들리면 모여라 하고 외치는 이런 허위 선동 세력, 여러분들은 속으실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러한 자들에게 또 끌려갈 것입니까? 문재인 5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